자, 우리 오늘의 문제 또 시작해야죠. 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의무행 확보수단 들어가서 뭐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 문제 우리 훑어봤었죠. 자, 그런 거 이제 제하고 나머지 봅시다. 오늘의 문제는 이제 실용성 확보수단 내지는 의무행 확보수단 이제 전체적인 것들. 뭐 이렇게 지문 중에서 이런 지문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따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첫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들 행정상 강제징수 있죠? 강제징수는 뭐를 안 했을 때 들어가는 겁니까? 돈을 안 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강제징수. 그런데 만약에 세무서장이 어떤 사람한테 세금 부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죠? 안 내면 우리 뭐 들어갑니까? 제일 먼저 독촉 들어가잖아. 독촉. 근데 이 독촉은 그 대집행에서 계고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계고가 반복되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는 몇 차 계고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1차 계고만. 그러면 2차, 3차 계고는 기간을 연장해 준 거지. 연장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소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촉. 자, 독촉장을 날렸는데 그 독촉도 소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독촉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몇 차 독촉만이다? 1차 독촉만입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반복되는 독촉은 처분이 아니다. 그 얘기. 그래서 최초 독촉 후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세징급소송 공매처분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세무서장이 A한테 세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세 처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요. 안 내면 먼저 뭐 날린다고요? 아까 우리가 이 기억지문에서 봤던 독촉장을 날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안 내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물건에다가 뭐 합니까? 압류를 합니다. 압류. 딱지를 붙여 놓죠. 그럼 압류를 해놓으면 이 사람은 자기 물건이 좀 팔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압류한 물건을 이제 갖다 파는데 이 파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공매가 있어. 공매. 공개매각. 그리고요, 상대방을 딱 정해가지고 파는 수의계약이라는 형태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공매인데, 잘 보세요. 이 공매는요, 공매는 누구 재산을 파는 겁니까? A라는 사람의 재산을 파는 거잖아요. 누가 팔아요? A가 직접 팝니까? 세무서장이 A 대신 팔아줍니까? A 대신 팔아주죠. 그리고 이거는 A가 판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공매가 대리야, 대리.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행정행위에 뭐 있었습니까? 하명, 허가, 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특허인가? 그 다음 뭐야? 대리. 그때 대리야. 그러니까 이 공매는 대신 팔아주는 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무슨 행위라고요?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 팔려면 그 앞에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먼저 팔기로 뭐 한다?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요. 당연히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 알려줘야 돼. 통지해줘야죠. 통지하고 나서 팔아야지 그냥 팔 수는 없죠. 따라서 이 공매 결정 통지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공매를 하는 건데 따라서 이 공매 결정 통지는 공매의 뭐예요? 얘의 절차야, 절차. 절차예요. 그러니까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매를 하면서 공매 결정 통지를 만약에 안 해버리면 공매에서 뭘 안 거친 겁니까? 절차를 안 거친 거지. 그럼 여러분들 절차 안 지켰어도 당연히 정당합니까? 절차 안 지킨 것도 잘못입니까? 잘못이잖아. 그래서 당연히 공매는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거치면. 아시겠죠? 자, 그럼 합시다. 공매 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 통지를 하였다면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매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통지했는데 이 공매 통지가 뭐요? 적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가 지금 적법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얘가 이 공매가 적법할 리가 없잖아요. 절차 잘못이니까. 됐죠? 그래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영업소를 폐쇄해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이런 의무가 생겨서 근데 이 사람이 이 폐쇄 명령을 해서 의무가 생겼는데 의무 이행을 안 해. 안 하니까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의무 이행 안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의무 이행 안 하니까 들어가는 건 강제 집행의 일종입니까? 즉시 강제 일종입니까? 뭐예요? 강제 집행이죠. 여러분들 의무 이행하지 않을 때 들어가는 건 강제 집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강제 집행에는 뭐 있습니까? 대집행, 집행벌, 직접 강제, 강제 징수가 있죠. 그리고 강제 집행은 즉시 강제 다르잖아. 즉시 강제는 긴급할 때 훅 들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결론은요. 결론은 영업소 폐쇄 조치는 의무 이행 안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즉시 강제가 아니고 강제 집행이고 강제 집행 중에서 뭐라고요? 뭐다? 바로 직접 강제라 그래요. 직접 강제. 그래서 이거 잘못된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즉시강제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냐 이게 문제가 돼요. 영장주의. 예를 대표적으로 전염병 걸린 사람을 강제로 격리시키는 게 즉시강제거든요. 그러면 즉시강제를 하게 되면 전염병 걸린 사람은 자유가 박탈돼 버리잖아. 자기가 원한다고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체를 구속하는 것과 좀 비슷해 결과가. 그래서 즉시강제도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되지 않겠니? 이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 이쪽 학자들이나 이쪽의 입장은요. 자, 즉시강제도 원칙은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봐요. 근데 예외 적용 없다고 봐요. 예외. 원칙은 적용 O, 예외 적용 X. 근데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판례는요 적용되지 않은 게 원칙이라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이쪽에서는요 원칙적으로는 즉시강제도 영장주의 적용된다, 예외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걸 우리가 이제 절충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절충설의 입장이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미흡 보시면 통고처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나를 발견하고 나한테 스티커를 발부했죠. 현장에서. 그런데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나는 억울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스티커 발부된 사람이 내는 돈을 뭐라 그래요? 범칙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범칙금을 그냥 안 내면 돼요. 안 내고 버티면 돼. 그러면 안 내고 버티면 기간 지나면 통고처분은 없어집니다. 없어져. 그러니까 통고처분은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통고처분은 잘못된 거니까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이런 소송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내면 없어지고 대신에 이 사람은 뭐 즉결 심판이나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자기의 뭐 무죄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통고처분은 이거를 취소해 달라 이런 행정쟁송을 통해서 통고처분 다툴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나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A한테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근데 이 과징금을 부과할까 말까,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는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슨 행위다? 재량입니다. 재량.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과징금 부과가 억울하다고 이걸 갖고 이거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딱 보니까 이 과징금 부과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날라왔는데 이 중에서 90만 원은 타당해. 근데 10만 원 부분이 있죠. 10만 원 부분이 이게 잘못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잘못이더라. 그러면 100만 원 중에서
90만 원 놔두고 10만 원 부분만 이것만 일부만 이걸 취소하는 판결을 이 법원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법원에서 10만 원 부분이 잘못됐다고 일부 취소하면 과징 금액은 얼마로 결정되는 겁니까? 90만 원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징금 부과권자는 법원이에요.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요? 공정거래위원회야. 근데 여기서 일부 취소해버릴 수 있다면 90만 원이라고 과징금을 법원이 결정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아니 행정청이 부과되는 거지 법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재량인데. 그죠? 그러니까 재량의 경우에는 법원은 일부만 취소됐어도 뭐 해라? 전부 다 없애주는 거야. 전부 다. 그래야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권을 다시 행사해가지고 다시 또 때릴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일부만 잘못됐어도 전부 취소, 아니 일부 취소 못하고 전부 취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재량은 그죠? 이렇게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독촉은 최초 독촉만 처분이다. 그 다음에 공매 처분은 공매는 대리고 행정행위인데 그때 공매 통지를 했는데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이건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거니까 공매 처분도 위법이다. 영업소 폐쇄 명령했는데 계속 영업하니까 영업소 폐쇄하는 조치는 뭐다? 직접 강제, 즉시 강제 아니다. 그리고 사전 영장주의는 즉시 강제에도 원칙은 적용된다. 예외 적용 안 된다. 그리고 통고 처분은 무슨성 없다. 처분성 없어서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과징금이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는 법원이 일부만 잘못됐다고 판단돼도 일부만 취소해주는 판결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끝내고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행정조사 기본법상 조사입니다. 이거는 행정기본법이랑 법조문인데 갈게요. 첫 번째,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 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심할 게 행정조사는 무슨 조사가 원칙입니까?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 중에서 정기조사가 원칙이에요. 자, 근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혐의를 통보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이제 다른 기관이 통보를 해준 거야. 그럼 그때는 그때마다 뭐 수시조사 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원칙은 정기조사, 예외 수시조사 가능. 넘어갑니다. 맞죠? 두 번째, 행정조사를 실시하려면 이제 행정조사 실시하려면 첫 번째 이제 행정청 그 사람한테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당신을 조사할 거니까 좀 나오세요 출석 요구합니다. 출석 요구서는 여기서는 조사하기 며칠 전까지 상대방한테 도착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7일 전까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한테 당연히 여기도 뭘로 알려줘야 돼? 서면으로. 그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준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가는 겁니까? 있어야 됩니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 그게 뭐예요? 의무조사야.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서 실시하는 조사, 그거 의무조사라 그래. 그거는 법의 근거 없어도 되죠. 그래서 의무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나를 당의 행정기관 내에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한테 조사를 실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둘 이상의 부서가 대상자를 이 부서는 오늘 불러내고 이쪽 부서는 또 내일 불러내고 이렇게 여러 번 불러내는 거 좀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부서가 하루 날 잡아가지고 공동조사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실천교 행정기관장은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 여기 포인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우리가 아까 금방 조사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의무조사는 법의 근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무조사의 경우에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요. 상대방이. 그럼 그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를 응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봅니까? 거부한 겁니다. 상대방이 동의 합력을 얻어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해요.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거부한 거지 뭐 그거야. 그래서 응한 것이 아니고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기관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행정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 그럼 이거는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했으니까 일단은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끝났죠? 끝나면 결과를 알려줘야 돼. 이것도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바로 조사할 때 조사 실시하기 전에 며칠 전까지 몇 월 며칠 날 조사한다고 나오라고 알려주라고요? 7일 전까지. 이거는 끝나고 7일 아시겠죠?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얘도 7일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보시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옳은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이렇게 두 개.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 안 하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30일이 아니고 며칠이다? 7일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위에 4개가 맞는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2번 남았거든요. 2번 동안 이제 뭐 다른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지금 많이 힘든 시점이죠. 시점인데 조금만 힘내시고 며칠만 지나면 여러분들 잠 푹 잘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